자, 여러분,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서울 서부 수도권의 교통지도는 물론이고 부동산 판도까지 완전히 뒤흔들 엄청난 프로젝트가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무려 10년 넘게 기다려온 수건 사업이죠. 바로 대장홍대선인데요. 과연 이 노선이 우리의 삶과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와, 바로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 매일 아침 출근길 90분 동안 겪어야 했던 그 힘든 시간이 절반 이하인 40분으로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시간만 아끼는 문제가 아니죠. 말 그대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고 그 지역의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된다는 뜻입니다. 네, 사실 이 노선은요, 그동안 교통의 섬이라고까지 불렸던 지역들의 정말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서울이랑 가깝다는 이유로 집값은 비싼데 정작 지하철이 없어서 출퇴근은 너무나 힘들었던 바로 그런 곳들의 한을 풀어줄 사업인 셈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결정된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무려 2013년에 처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0년도 더 됐죠. 그동안 사업성이 안 나온다면서 엎어질 뻔하기도 했는데 2020년에 현대건설이 민자 사업으로 제안하면서 확 급물살을 찬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기나긴 기다림 끝에 착공에 들어간 거죠. 개통 목표는 2031년입니다. 자, 그럼 이 대장 홍대선 대체 어느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인지 숫자로 딱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들 결국엔 뭐다? 바로 미래의 부동산 가치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먼저 전체 길이는 20.1km. 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출발해서 서울의 심장부죠. 홍대 입구역까지 이어집니다. 수도권 서부를 그냥 동서로 꿰뚫는 말 그대로 새로운 대동맥이 뚫리는 겁니다. 이 노선 위에는 역이 총 12개가 생기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12개 중에 무려 10개가 환승역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선 하나 긋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의 1, 2, 5, 6, 9호선 등등과 거미줄처럼 막 엮이는 거예요. 서부권 교통망 전체 효율성이 그냥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와, 들어가는 돈만 해도 약 2조 1천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게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라서 아무래도 정부 예산만으로 할 때보다 사업 속도가 훨씬 빠를 거라는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자, 이게 아마 가장 피부로 와닿으실 부분일 텐데요. 시간 단축 효과. 보세요. 부천대장에서 홍대까지 50분 걸리던 게 27분. 거의 반토막이죠? 심지어 강서구에서는 홍대까지 딱 10분 컷입니다. 10분. 이렇게 아낀 시간은요, 고스란히 그 지역 부동산의 가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방영이 어디가 제일 먼저 반응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이죠. 들썩이는 정도가 아니라 벌써부터 물밑에서는 아주 뜨거운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가 가장 큰 혜택을 보일까? 딱 꼽아보자면 먼저 부천의 원종동, 고강동, 그리고 고양 덕은지구. 이쪽은 뭐 거의 천지리개벽 수준의 변화를 맞게 되고요. 서울 안에서도 그동안 지하철이 좀 애매했던 곳들, 예를 들면 강서구 화곡동이나 양천구 신월동 같은 곳들이 이제는 초역세권이라는 타이틀을 딱 달게 되는 겁니다. 상암동도 물론 빼놓을 수 없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분위기가 더 확실해져요. 한 공인중개사분의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이건 확정된 거잖아요. 그냥 뭐 할 수도 있다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진짜 땅 파기 시작한 눈에 보이는 호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역세권이 될 빌라나 재개발 물건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무리 지하철이라는 엄청난 호재가 있어도 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부동산 시장 전체가 꽁꽁 얼어붙어 있으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큰 그림,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회복되어야 이 호재가 100% 힘을 발휘할 거라는 신중한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기대감의 찬물을 확 끼얹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대단한 노선이 자칫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 노선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꼭 필요한 핵심 퍼즐 조각이 있는데 지금 그게 빠졌다는 거거든요.
수도권 서부 교통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을 바로 옆에 두고 그냥 지나쳐 간다는 계획인데, 글쎄요, 이걸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말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 한 서울시 의원의 표현인데 정말 비유가 절묘하죠. 여기서 말하는 안고가 뭐냐? 바로 디지털 미디어 시티. 우리가 흔히 DMC라고 부르는 그 역입니다. 이 중요한 환승역이 지금 계획에서 쏙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DMC 하냐면요. 여긴 그냥 평범한 역 하나가 아니에요. 경의중앙선, 6호선, 공항철도까지 무려 3개 노선이 만나는 서부권 교통의 진짜 심장부, 핵심 허브란 말이죠. 여기에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노선 전체의 활용도와 파급력을 결정하는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안 짓는 걸까요? 양측 입장이 아주 팽팽합니다. 개발사 쪽 입장은 간단해요. 돈이 안 된다. 비용 대비 편익, 즉 BC를 따져보니까 수지에 안 맞는다는 거죠. 반면에 마포구 입장은 완전 다릅니다. 그 계산은 틀렸다. 앞으로 상암에 롯데몰도 들어오고 아파트 재건축도 할 건데 그럼 미래 수요는 싹 빼고 계산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럼 우리도 돈 내겠다. 역서 짓는데 드는 800억 원. 우리 구가 분담할 테니 제발 짓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과연 대장홍대선은 이 지역의 미래 지도를 정말 다시 그릴 수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가 꿈꾸는 진짜 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정부와 지자체는 크게 세 가지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더 빠른 출퇴근을 만드는 이동혁신. 둘째, 새로운 주거단지를 만드는 도시혁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키우는 성장혁신입니다.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서 돌아가면 서울 서부권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거라는 그런 원대한 구상인 거죠. 특히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선교통 후 입주라는 원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전 신도시들처럼 일단 집부터 다 지어놓고 나중에 아이고 길이 없네 하면서 허둥대는 게 아니라 교통망부터 싹 깔아놓고 그 다음에 입주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천, 대장, 신도시 같은 곳에 입주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교통지옥을 겪을 일이 없는 거죠.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자, 오늘 첫 삽을 뜬 대장홍대선. 10년이 넘는 기다림 끝에 출발한 만큼 그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교통과 부동산 지도를 완전히 바꿀 힘을 가졌죠. 하지만 그 안고 없는 찐빵 논란, 바로 DMC역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안고를 채워서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완성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